안녕하세요, 장빅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또는 장사를 할 때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재미난 글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는 정말 좋은 고객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더라도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음식점에 갈 때에는 들어가 조용히 앉아서 직원의 주문을 받기를 기다리며 그 사이 절대로 직원들에게 주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종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주문을 받더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기 위해 상점에 가는 경우 나는 고객의 권력을 휘두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려 깊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해 여러 물건을 놓고 고심하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던 판매원이 귀찮다는 듯이 행동하더라도 나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언젠가 주유소에 들른 적이 있는데 종업원은 거의 5분이 지난 후에나 나를 발견하고 기름을 넣어주고 자동차 유리를 닫고 수선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서비스가 늦은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나는 절대로 흠잡거나 잔소리를 한다거나 또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종종 하듯이 시끄럽게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는 멋진 고객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멋진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고객이 어떤 고객일까요?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세요? 바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고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은 기존의 고객이 다시 오게 하는 비용의 5배가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보다는 기존 고객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사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비용도 덜 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매장을 방문을 했을 때 그 매장에 방문한 어떤 느낌을 3가지로 요약을 좀 하자면, 첫 번째, 그저 그렇다. 두 번째, 여기 괜찮네. 여기 괜찮은 곳이네. 세 번째, 여기 왜 이래? 여긴 다시 못 오겠다. 이렇게 3가지 느낌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이 중에 세 번째 느낌, 여기 왜 이래? 여기 별로네 라고 느꼈던 고객이 이 매장을 다시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다시 찾지 않을 가능성이 몇 %인지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91%가 넘는다고 합니다. 91% 정도는 여기 별론데 라고 느끼면 거의 대부분이 다시 안 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느꼈을 때 말이죠. 2010년도 이전에는 불만을 가졌던 고객이 집으로 돌아가면 우선 가족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먼저 이 불만이 생겼던 매장에 대해서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한두 명 정도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불만이 가졌을 때 그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은 5명에서 10명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2021년도, 새해가 접어들었죠. 이 시대에 불만이 가졌던 사람들이 전파할 가능성은 2010년도 이전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인지는 짐작이 가시죠? 바로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이런 소셜 미디어들 때문에 어떤 불만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불만이 퍼져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파력이 어마어마하죠. 10대 10대 10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홍보 비용은 10만 원. 그 고객이 불만이 생겼을 때 잃을 시간은 10초. 이미 떠난 고객이 다시 우리 매장으로 돌아올 시간은 10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0대 10대 10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도 2010년도 이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2021년도 지금 시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대 10대 0.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지역 광고를 한다든지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이런 오프라인 광고들이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쉽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10,000원. 그 한 명을 잃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10초도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잃었던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는 데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영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마찬가지로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매장에 불만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띡 올리죠. 여기 왜 이래? 이러면서 띡 올리면 그 전파력은 100명, 1000명, 10,000명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되는데 그 기록들은
오랫동안 지워지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족한 고객들이 입소문 나기 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쉽습니다. 친구에게 말하고 가족에게 말하고 그게 전파되는 데 걸리는 시간. 지금은 그냥 인스타그램에 띡 올리면 금방 소문이 나죠. 안 좋은 소문도 금방 나지만 좋은 소문도 금방 난다는 거. SNS는 위기이기도 하면서 기회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점심 때 제가 단골로 가는 국밥집을 갔어요. 그 국밥집에서 밥을 먹는데 한창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먹던 김치가 점점점 줄어가고 있었어요. 거의 다 떨어질 때쯤 사장님이 김치 한 접시를 더 들고 오셔가지고 조용히 내 테이블에 탁 놓으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시는데, 우리는 항상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은 반찬이 모자랄 때 약간의 부담감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반찬 더 주세요라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내가 이거 더 달라고 해도 되나? 귀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반찬을 리필하는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미 먼저 캐치를 하고 그 손님에게 반찬을 먼저 주시는 사장님,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한마디 더 건네는 사장님, 저는 왜 여기 국밥집에 내가 단골이 되었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집 김밥집은 제가 가능하면 정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아니면 또 절대 안 가게 됐는데, 맛이 없냐? 그것보다는 저는 저희 직원들이 식사를 다 하고 오면 그때쯤 식사를 하러 가거든요. 이유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은 식당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식사를 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 그때 저도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밥을 먹을 때가 많고, 그 김밥집은 제가 혼자 가게 되면은 뭔가 탐탁치 않은 그 표정이 제 발길을 자꾸 멈추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음식들이 아주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웬만해서는 맛없는 곳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경쟁력은 오히려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만족될 때 퍼져나가는 속도는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이상 장백TV였습니다.